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연한 봄이죠. 주변에 봄꽃들이 활짝 피었고 꽃비들이 비 오듯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지만은 멀리는 못 가더라도 주변에 그 꽃을 좀 돌아보는 꽃놀이를 하는 그런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군형법상의 범죄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하는 죄이죠. 군대나 군용시설 등을 적에게 제공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외환죄와 함께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이죠. 따라서 군인이나 준군인이 이적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민간인이 비슷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금고형을 제외하고 징역형과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반란죄보다 엄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이란 전쟁의 상대방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교전국가, 교전상대국, 적의 군대, 적의 군인, 교전단체, 반도단체 등을 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죄의 범죄 유형으로는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 군용물 제공죄, 군용시설 등 파괴죄, 간첩죄, 일반 이적죄 등이 있습니다. (11조 1항은)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죄입니다. 군대의 요새나 진영 또는 군에 공하는 배나 항공기, 그 밖의 장소, 설비,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2항은 군용물 제공죄입니다. 병기, 탄약, 그 밖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사형에 처합니다. 12조는 군용시설이나 군용물 파괴죄입니다. 적을 위해서 군용시설이나 군용물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이러한 군대 및 군용시설을 제공하거나 파괴한 죄는 유형적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함으로써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반해서 간첩죄는 무형적으로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적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협의 간첩죄, 간첩방조죄, 군사상 기밀누설죄, 군사간첩죄를 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의 간첩죄는 형법에 적용을 받지만 민간인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간첩행위란 적국을 위해서 국가 기밀, 군사 기밀을 몰래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국을 위한 것이므로 적국과 의사연락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국가 기밀이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국에 대해서 비밀로 해야 할 사항으로서 제한된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13조 1항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이나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군형법 80조에 군사상 기밀 누설죄가 있는데 이거와 다른 점은 여기에서 기밀 누설죄는 이적의 목적이 수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에 대한 누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80조의 군사상 기밀 누설죄는 이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에게 누설했던지 적이 아닌 사람한테 누설했던지 따지지 않는데 여기 이 13조 2항은 그 두 가지를 따진다는 것이죠. 사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범한 간첩죄도 이란과 같이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1호는 부대나 기지, 군항지역,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지역. 2호는 부대 이동지역, 부대 훈련지역, 대간첩 작전지역,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호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이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입니다. 부대 등 군사지역에서 행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군인, 준군인의 간첩 행위는 지역을 불문하고 1항에 의해서 처벌되니까 이 3항은 민간인이 부대 등 지역에서 행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14조는) 앞에서 말한 군사상 기밀 누설죄나 간첩죄나 이러한 이적죄 말고 다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몇 개를 들어보면은 적을 위해서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적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 등등등을 일반 이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휘권 남용죄라 하면 지휘관이 군 통수권의 일부로서 위임받은 부대 통솔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지휘관이라는 신분이 필요한 신분범이죠. 군형법은 지휘권 남용죄로서 불법 전투 개시죄, 불법 전투 계속죄, 불법 진퇴죄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죠. 불법 전투 개시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해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법조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입니다. 수소이탈죄란 군인이나 준군인인 지휘관이나 초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수소를 이탈하면 군인이나 준군인이 수소를
이탈하면은 처벌을 하는데 지휘관과 사병을 구분해서 군형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에 대하여는 그 권한과 임무를 고려해서 사병에 비해 중한형을 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무이탈죄입니다. 군의 조직과 질서는 군인 각자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러한 임무를 이탈하는 행위는 군의 사기와 전투력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므로 군형법 32조에서 34조에 걸쳐 군무이탈죄, 특수군무이탈죄, 이탈자 비호죄, 접진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죄는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이와 같이 처벌합니다. (31조는) 특수군무이탈죄인데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30조와 같이 처벌합니다. 32조는 이탈자 비호죄입니다. 이탈죄, 군무이탈자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벌합니다. 이상 군형법상의 범죄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담을 하나 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행기? KTX? 내가 원하는 답은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즉 같이 가는 겁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하네요. 자기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는 것 자체, 그것이 아주 좋은 행복한 일이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